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외 6개 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역과장 최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호모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최진원 인력육석 팀장입니다. 이국진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승기 농기계 팀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14건이며 주요 사업 11건과 신규 사업 3건입니다. 595페이지 제11회 삼척 국가전시회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추억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로 농산물 판매 소득과 삼척 이미지 제고 등 집적 및 간접으로 삼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척 해변 일원에서 국화 조형작 등 500여 점의 국화를 전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596페이지 농촌 지도자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농업 농촌의 리더인 농촌 지도자 회원들에게 신품종 우량 종묘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교육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597페이지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농가 보급사업은 농업인 요구에 의한 조직배양 마늘 감자 등 우량종묘 생산과 마늘 종구 생산단지 1개소 0.2헥타르를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무병종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598페이지 미래농업인 사이치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인 청년 영농 사이치회를 육성하고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영농 기반 조성과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400만 원입니다. 599페이지 경쟁력 갖춘 전문 농업 인력 육성 사업은 삼척의 주요 농특산물 중 기술 및 품질 향상을 필요로 하는 작목을 선택하여 현장 위주 집중 교육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 재배 시기별 작목 전문 교육과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입니다. 600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 지원 사업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육성 및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601페이지 생활개선의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농촌 여성 리더인 생활개선회원 소득 향상을 위한 우량 종묘 및 농자재 구입과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 전문지 보급 및 현장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602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 기술 창업 지원 및 소규모 창업 경영체 기술 지원을 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입니다. 603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농촌 안전환경 조성 확대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농기계 사고 등 사전에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정성 향상으로 농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60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임대사업소 4개소에 80여종 724대 임대 농기계를 유지 관리하고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여 신규종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900만 원입니다. 605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 교육 사업은 농기계
고장으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및 기동 수리와 정비 교육 등 200회를 운영하고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1년 2기종 수리업체에 위탁 수리하고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606페이지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 시험 포장에 노동력 절감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후 농업인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소득 장목 육성을 위한 무기둥 광폭 하우스 조성과 마늘 종구 및 감자 종서 등 건조 보관을 위한 시설 설치와 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입니다. 607페이지 사과가원 맞춤형 현장 컨설팅 사업은 고품질 사과 재배를 위해 농가별 사과 농장을 방문하여 가원별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608페이지 이상기후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시범 사업은 여름철 이상 폭염 등으로 온열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026년 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 계시고. 자, 농촌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96페이지에 농촌 지도자 육성 및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금 농촌 지도자의 어떤 활성화 사업에 고추묘, 고구마묘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 1인당 종묘 구입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1인당 20만 원이고 이제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아, 보조 80, 자부담 20%. 예. 1인당 20만 원입니다. 네. 근데 그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그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굉장히 그 지원되는 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 지도자하고 생활 개선하고 사이치에서 네. 20만 원이 한 6, 7년 전부터 이제 계속 20만 원이었는데 조금 이제 인상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잘 파악해 보시고 과연 그 인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인상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597페이지에 삼척 마늘 어떤 그 종구들이 그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불량품이라 그럴까? 불량한 것들이 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우리 시에서 어떤 선별이나 보관 뭐 이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작년에 이제 6월달 수확을 하고 네. 이제 9월달 이제 분양할 때까지 그 하우스에서 이제 차광망을 해서 네. 보관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계속 고온이 되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부패되는 마늘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기존 건물을 조금 수선을 해서 네. 예. 그런 부패율을 좀 줄여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해년마다 조금 어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예, 계속 예, 있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아마 하우스에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여름철 고온에 이제 한 2, 3개월 보관하면은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건물을 예. 조금 이용해서 건조하면서 보관하게 되면은 이런 부패율은 조금 줄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보강도 하고 대책도 세우셔가지고 우량종구가 농가에 보급돼서 농가 소득 증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604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금 그 감면 혜택을 주잖아요. 예. 50%인가요? 반인가요? 12월 31일까지 50% 감면. 그렇게 하고 해년마다 이거 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그 도에서 농림부에서 강원도로 이제 내려오면은 네, 50% 이내에서 네. 시군 자율별로 이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자율권을 내려오면 주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이제 뭐 노후가 됐다든가, 그다음 장기적으로 방치가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매각하고 폐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4개 분소에서 네. 이제 사용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예. 이제 기계를 이제 매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래서 그 매각뿐만 아니라 그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를 제때 구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 농기계를 제때 사용해서 농업 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60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사과 가원 맞춤형 현장 컨설팅 관련해서 지금 현장 컨설팅에 필요한 사과 재배 농가를 수요 조사를 혹시 보셨어요? 저희들 작년에 그 농업인 대학 사과 농업인 대학 그 졸업생이 64명입니다.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한 대학생 위주로 해서 예. 한 20농가만 먼저 네. 1대1 그 가원을 다니면서 예, 예. 그 현장에 사과 가원에 맞게 컨설팅을 해보고 예.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지면은 추후에 그 의회의 결심을 얻어서 예산을 더 증액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 농가는 많은데 그 농가가 거의 대부분 원하는 농가는 대부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예, 예. 좀 그 이분들의 어떤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범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욕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잘 살펴서 앞으로 그 이분들이 현장 컨설팅을 받는데 많은 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예산을 뭐 증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분들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네,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604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이제 노동 부담을 또 줄이 경감을 시키기도 하고요. 안전한 영농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기계 보유 현황이 123종 724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농기계 중에서도 우리 노후기계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724대 중에서 비가동 그러니까 가동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 있다든가 아니면 서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작년 재작년에 92대를 이제 매각하고 25년도에 작년도에 52대를 이제 추가로 이제 매입을 했고 지금 22대가 그 작년 그 12월 달에 이제 온비드로 그 경매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그 2월 달 중에 다시 재입찰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현재 이제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입찰할 거는 이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사용 불가되는 그 농기계는 추가로 바로 즉시 이제 매각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보유 현황은 많지만은 이게 고장이 났고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도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숫자만 이렇게 커 보이지만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게 공매 처리가 돼 경매 처리가 돼야 될지 아니면 처분이 돼야 될지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지 신규 구입에 대한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산이 많이 잡혀 있으면 또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빠르게 처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비드의 입찰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우선 사용을 고쳐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 농민들한테 우선 수의계약이라든가 지역의 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고장이 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지역 농가들한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배정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이제 그 주문을 하셔서 제가 법령 조항을 찾아보니까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처분 단가가 500만 원 이하고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면은 그 농기계를 관내 그 농업인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그 조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 빠르면 한 3월 달부터는 저희 관내 농업인한테 그 수의계약을 해서 최대한 그 관내 농업인한테 수의계약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우선 이렇게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뭐 입찰로 나가더라도 지역 주민 농가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지역의 농가들의 지역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유전 의원인데요. 방금 이렇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604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중에서 논두렁 조성기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2년 기가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논두렁 조성기는 말 그대로 논두렁을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네네. 그 옛날에는 그 사부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네. 그 기계가 가면서 논두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네. 기계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갈 때는 우측으로 해서 반대편에 갈 때는 좌측으로 이렇게 좌우측으로 움직이면서 논두렁을 조성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전부 인력으로 했는데 예, 예. 그거 2년으로 한 번에 2번 이렇게 2년 기계는 안 됩니까? 아마 그럼 지금 좌측으로만 돼 있어 한쪽 방향으로 하는데 네. 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그 구비하도록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토 파색이라고 7년짜리가 있나요? 예, 예. 그 땅 속을 제기로 하면은 얕게 들어가는데 네. 그 심토 파쇄기는 한 50cm까지 들어가는 깊이 들어간다면서요? 예,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7개 날이 예, 들어간다면서요? 5년, 7년, 9년까지 돼 있는데 네. 7년 아마 그러면 농업인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반영을 해서 구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농기계를 임대해 주시잖아, 필요한 농기계를. 예. 그런데 가장 이렇게 농민들이 과장님 애로사항이 트랙터라든가 아니면은 굴삭기, 그죠? 굴삭기가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가면 그 시기가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립니까? 아니 기본은 네. 1인당 3일 기준입니다. 네, 3일 기준인데 네. 제가 이제 예약을 하러 갔을 때 그 네. 앞에 이제 예약이 돼 예약이 미리 있으면 예약이 돼 있으면 예, 예. 그 기간까지 합해서 이제 약 한 달 걸린다 예, 이 뜻입니까? 오늘 예약을 하러 갔는데 그 네. 예약이 차 있어서 네. 한 달 뒤에 이제 예약이 되니까 네. 예, 농업인들은 의원님한테 이제 한 달 뒤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3일씩 이제 예약은 다 돼 있습니다. 3일씩 이렇게 사용하고 바로 저 뭐냐 반납이 됩니까? 1인당 그 최고 예약 기준이 3일이기 때문에 네. 3일 쓰고 네. 그 다음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혹시나 그렇게 사용하다가 뭐 날이 뭐 저 뭐냐 저 뭐 고장 난다든가 교체해야 할 시기 그런 부분도 생깁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네. 이제 3일씩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네. 고장 없이 바로 네. 인계가 되면 되는데 네. 이분이 사용하다가 이틀 사용하고 그게 뭐 전복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다음 분한테 이제 조금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네.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임대 사무소에 있는 또 굴삭기도 이제 이렇게 순환식으로 이제 배정은 하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게 되면은 그게 좀 밀려가는 그런 좀 이제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촌에는 사실상 이게 뭐 로타리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파종 시기에 적정 시기가 있잖아, 그죠? 예, 예. 농작물의 적정 시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임대를 계약을 하려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기간이 조금씩 연장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예. 굴삭기라든가 아니면 트랙터가 마력수를 조금 높여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뭐 인력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과장님, 그죠? 예, 예. 모든 게 장비 아니면은 장비빨이라 그랬어요, 모든 게. 그래서 장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바로 옆장에 보면은 농업기 순회 수리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해철 의원입니다. 그 농촌 지도자 관련해 갖고 그 실제 그 우수 지도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벤치마킹을 좀 더 그 좀 활성화를 한 번 정도는 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확대. 예, 예. 그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성과 평가를 분명히 하겠지만은 우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좀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성과 평가를 좀 해갖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어떤 재정 지원도 좀 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농기계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중장비 농기계 관련해서 시험장 유치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해봤습니까? 시험장 유치? 예, 제가 거기 이제 담당하는 데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네, 네. 이제 그 농기계 운전 분야하고 농기계 정비 분야를 이제 그 시험을 국가 기능 자격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릉에 있는 강호동부지사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일단 정비 분야하고 운전 분야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그 미래농업교육원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충남 농업기술원, 그리고 수원 농생명과학고, 안동의 한국생명과학고, 그리고 이제 진흥청 산하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이런 데서 주로 그 정비하고 이제 운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전무한데, 그래서 그분 담당자한테 저희 삼척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하고 현장을 좀 와서 좀 같이 협의를 하자고 좀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운전 분야를 하게 되면은 약 한 660제곱미터, 약 200평 정도가 고정적으로 저희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그 디귿자하고 열십자 모양으로 그 코스를 그려놓고 그 트랙터하고 경운기하고 그 이양기 그런 장비가 완전히 세팅돼 있는 상태로 항상 유지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좀 알아본 상태고, 그래서 나중에 주에 이제 그 담당자 현장에 한번 보기로 이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농기계나 뭐 중장비 시험장 유치는 뭐 지역 경기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더 나가서 이제 미래형 시험 분야를 예. 이제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 미래형. 예. 뭐 우리가 뭐 스마트 농기계라든지 자율주행 농기계라든지 기타 뭐 친환경 전동 중장비 같은 어떤 그런 미래형 시험 분야를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그 이제 특가 시험장 기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어떤 시험장을 삼척시에서 유치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역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먼저 이제 미래형 시험 분야 그 부분을 좀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깊이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분야 다른 분야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페이지 595페이지 제11회 삼척 국화 전시예요. 이 사업비가 지금 2억 5,800만 원인데요. 투입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전시 구성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이 충분히 시민과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지난번에 성과 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가 전시회 이후 회의를 했을 텐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분재 전시회를 이제 저희들이 재작년에 할 때는 비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작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그 부스 2동을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도 호응이 이제 좋았습니다. 그냥 국화만 있기보다는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그 농산물 부스를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재작년에는 9일만 운영했는데 저희 작년에는 이제 17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총 판매액은 3,600만 원이 나왔는데, 근데 이 부스를 너무 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부스를 하는 분들이 다 농업인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최종 결론은 한 2주 정도만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야간은 좀 힘들고 주간만 하고 한 2주 정도만 했으면 하는 이제 최종 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국화 전시회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농가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또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그 반대의 의견을 또 내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우리 이제 삼척 국화 전시회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이제까지 국화 전시회를 해보면 반복적인 문제라든가 개선점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걸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어요? 지금 뭐 관리하고 조형작 만들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해변이다 보니까 그 농산물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나서 기간 중에 비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 바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바람이 치면은 그 부스를 그 양옆을 다 이제 말아 올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래가 또 들어오고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화 전시회가 지역 농가 소득과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연결되고 있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농가 소득화가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부스를 운영해 보니까 좀 더 나오고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도 있고, 또 가공품도 더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보니까 그 농산물 이제 생농산물도 중요하지만 가공품도 네. 내년에는 올해는 더 참여시켜서 더 그 농산물 판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국화 전시회가 매년 이제 상당한 예산이 지금 이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농촌 지원과 소관 사업으로서 농가 지원 이제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화 전시회에 이제 쓰이는 우리 국화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 했는 그 국화입니까? 아니면은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국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이 사업비가 어떤 그 과학연구실천 시험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걸 제가 이제 와서 국화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이제 또 확대해보자고 한 차원에서 그 사업비에서 국화 축제만 예산만 별도로 이제 빼놓은 별도로 이제 세운 거고요. 네. 그 기간제 우리 그 6분은 계속 기존부터도 했었고, 네. 그 기간제 인건비가 한 1억 2,2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재료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그 재료비가 이제 5천만 원이 뭐냐 하면은 국화묘는 저희들이 이제 키우지 못하고 그 저 업체에서 어린 국화묘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3월 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제 그 3월 달부터 그 이제 계속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면서 6분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키워서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린 국화묘는 대부분 그 100% 저희들 구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하고 나머지 이제 뭐 지주 이런 거는 재활용이 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만 일부 조금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화 전시회 이제 삼척 해변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작품의 어떤 그런 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 그 이게
조형장 만드는 그 맥가이버 그 이제 농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한 30개 정도 작품을 이제 더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또 그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1월 달까지는 이제 작물 관리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부터 지금 그 조형작 모형을 지금 만들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화 전시회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또 지금부터 또 그래 모형을 만들면서 그런 노력이 있기에 또 우리 국화 전시회가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국화 전시회가 단순 관련된 행사를 넘어서 국화 재배 농가 육성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또 전시회 후 이제 그 분양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분양 및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의향은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화 전시장을 방문하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 국화 이제 국화 꽃다발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판매를 했는데 국화 화분을 이제 팔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조금 이제 국화 화분이라든가 국화 꽃다발도 같이 겸해서 하고 저희 관내 농가 중에서도 이제 국화묘를 키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네. 저희들 그 지금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제 국화묘를 키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농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길러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형태로 조금 이제 변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국화 전시회를 보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 저기 꽃을 파신다 그랬나요? 지금은 이제 꽃다발만 파는데 꽃다발만 파는데 예, 그래서 국화 화분도 이제 같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삼척시에 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와서 왜 조그만 화분이라도 좀 이렇게 국화를 좀 심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 연계적인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제가 제의를 받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 제기를 받은 건데 물론 이제 꽃다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예쁘게 심어서 조그만 화분들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올해는 그 국화 화분도 같이 판매를 네. 할 계획을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작품대로 계속 보게끔 하고 곳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역 하원들이랑 연계해 가서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화분도 같이 팔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척 이제 국화 전시회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로 또 재정비할 필요도 있고요. 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바다와 어우러지는 가을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방향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시회에서 이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하셔서 방향 전환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화 전시회 하여튼 삼척 해변에서 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아쉬운 게 그 캐릭터들이 조금 지난해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수로 부인 캐릭터를 썼었죠. 예, 돌아가는 응? 돌아가는 발레리나. 그 발린이나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런 걸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 애들은 조금 좀 무섭다 이런 아.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걸 좀 이렇게 형상화해서 할 필요는 있을 필요는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 드린가 했던 고생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민들이 그 제일 많이 쓰는 그 농기계가 어떤 종류예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관리기라든가 그다음에 트랙터가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산 농가들은 조사료 생산하는 그 베일러
그다음에 그 이제 그 견인식 베일러하고 자주식 베일러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 사용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 임대 기준은 1인당 3일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가 예. 사용 기간이 뭐 있냐고 뭐 그 5년이면 내구 연한은 보통 농기계는 한 7년 정도 되는데 그거 농가들이 이제 가져가서 제각각이 쓰다 보니까 그게 내구 연한은 7년 돼 있지만은 뭐 망가지거나 이런 미리 망가진다. 예. 아, 그 뭐 3년이라든가 뭐 5년 되기 전에도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요 조사를 해서 좀 발빠르게 좀 교체해 줄 거는 빨리 좀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또한 저기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는 거 임대 사업소를 꼭 방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전화로도 이제 그 예약은 가능합니다. 예약을 하면 만약에 큰 농기계들은 어떻게 그럼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요? 그건 이제 선택이 없는데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배송을 할 거냐. 배송은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분소별로 3명씩 있어서 몇 명? 3명씩 있습니다. 3명이 예, 각 예. 임대 사업소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인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과 토식과장이 사무 간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이 해당 부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우지동 주민 여러분께 삼척시의회를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안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부서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철현 건설행정팀장이 연가 중으로 이혜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대 토목팀장입니다. 최영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기수 하천팀장입니다. 유태우 건설지원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은 유태우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건설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5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총 6개 팀이며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예산액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459억 9천만 원입니다. 건설과 추진 계획인 사업은 총 35건으로 주요 사업 34건과 신규 사업 1건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6조 도운동 청원 건널목 관리입니다. 도계업 도계리 소재 철도 건널목을 운영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1월 청원 건널목 경비 용역과 정기 설비 유지 보수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널목 사고로 인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널목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7조 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입니다. 대형 화물 차량 과적 건절로 도로교량 시설물 파손 예방과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동식 축중기로 계측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과적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광산업체 등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과적 차량 운행 건절 홍보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8조 성남 사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성남동에서 사직동 진주 초교합 교차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6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도로막 확충이 시급한 220m 구간에 대해 우선 발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4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3월 220m 구간에 대한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암 발파 작업과 지하차도 105m를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종점부 토공 작업과 암 발파 작업을 금년 3월까지, 지하차도 시설과 보강통벽 등 구조물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 포장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하여 1단계 사업을 금년 6월 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9쪽입니다. 자원 우지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삼척 IC에서 우지동을 연결하는 터널 325m를 포함 1.7km 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86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2월 도로 개설 공사 착공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시점부 수로암거와 통로암거 박스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야부 토공 작업과 패널식 옹벽을 현재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임야 절토부 패널식 옹벽 시공과 금년 6월부터는 터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027년 1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0쪽입니다. 마달해진 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마달동 일원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2차선 도로 1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손실보상 대행 업체와 2024년 10월부터 계약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국도 7호선 교차로 구간 정비를 우선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손실보상 협의는 금년 6월까지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3월부터 국도 7호선 1차로 확장 공사와 본선부 토공 작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1쪽입니다. 일성 트루엘 아파트에서 삼척 해수욕장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갈천동 일성 트루엘 아파트 앞 도로 종점부에서 삼척 해수욕장 이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6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추진 중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의 사유로 용역이 일시 정지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타 사업의 세부 시행안이 최종 확정되면 결과에 의거 재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2쪽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입니다. 원대급 임원리 군도 11호선에서 남아산 수로공원 헌화공원까지 1.42km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점부 교량 개축을 완료하고 토공 작업 및 보강토 옹벽 구조물을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월 6월까지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도로 포장 및 부대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여 9월 말 사업이 완료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개발과 도로 이용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농어촌도로 사면 정비 등 2건은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4쪽 시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시군도 유지관리 및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개발과 도로 이용 편익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시도 5호선 용화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손실보상을 착수하였으며 산양 2교 개축과 산양리 위험도로 선형 개선 공사는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용화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3월경 착공, 산양 2교 개축과 위험도로 선형 개선 공사는 4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95쪽 정산 갈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갈천동에서 정산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88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1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보도 포장 및 본선 아스콘 포장과 부대 시설 등을 시공하여 금년 3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6쪽입니다. 증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갈청 증산 간 도시계획도로와 솔비치 리조트 앞을 연결하는 도로 2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편의병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5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작업 및 보강토 옹벽 구조물을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보강토 옹벽 구조물과 도로 포장, 부대 시설 등을 시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7쪽 등봉지구 염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38호선 덕용교차로에서 동해시 방면 그 커브 구간 78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절토부 패널식 옹벽 구조물을 시공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토공 및 절토부 패널식 옹벽과 보강토 옹벽 등 도로 구조물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아스콘 포장 등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98쪽입니다. 월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월천리 노후화된 월천교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교량 개축 340m에 총 사업비는 323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심의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두 건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 설계를 보완 후 금년 2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99쪽입니다. 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관 내 도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로 안전시설 정비, 도로 포장 보수, 보도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등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47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도에는 차선 도색 등 안전시설 정비 45건,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4건, 도로 포장 정비 21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2개소 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에도 도로 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도로 시설물 내구 연한 증대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0쪽입니다. 교량 및 절토 사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관 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과 절토 사면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에도 교량 및 절토 사면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응급 복구 등 유지 관리는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1조 국도 7호선 5분동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남초교 앞 5분동 교차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5월까지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2025년 11월까지 5분 교차로 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12월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02쪽 제설 및 재해복구 관리입니다. 동절기 제설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로 대응력을 제고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교통소통 원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재응급복구 장비 임차, 제설 차량 유지관리, 수방 및 제설 자재 구입, 응급복구 공사 추진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5톤 제설 덤프 25대 임차, 이면도로 제설 작업 1톤 제설 차량 25대를 본청 및 읍면동에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소금 및 제설용 자재 구입과 도계 캠퍼스 진입도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증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간 제설 장비인 트랙터 134대에 대한 종합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제설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적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3조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시관 내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 준설 등 기성제 정비, 노후된 제방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도에 마읍천 준설, 가곡천 호안정비, 가곡천 노경지구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에도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와 지장 수목 제거, 준설 등을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4조 교곡천 지방하천 재예방 사업입니다. 건덕면 교곡리에서 교갈이 이루한 2.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 축제 및 보축 2.2km와 교량 개축 6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47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교곡 1지구 등 3개 구간 제방 축조, 배수함거, 배수 통관 등의 시공을 완료하였고 교량 4개소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구별 제방 축조 및 교량 2개소 개축 등을 시행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5조 마읍천 지방하천 재예방 사업입니다. 건덕면 교가리에서 노곡면 중마합리 이루한 2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 축제 및 보축 7.5km와 교량 개축 2개소 등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79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편의병지 손실보상 협의와 제방 축제 17개 구간, 홍수 방어벽 2개 구간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구별 제방 축조 및 교량 개축 2개소 등을 시행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6조 골지천 장정교 교량 신설 사업입니다. 하장면 장전리 이루한 골지천을 횡단하는 교량 45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2월까지 계약 심사 및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1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공 측량 및 현장 사무실 설치 등을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실착공하여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07조 제2홈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시관 내 소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소하천 준설, 호안 정비 등 재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소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8조 도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도계읍 전두리에서 흥전리로 50천 1.8km 구간 내 저지대 침수 위험지구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수화합 및 보축과 편입 토지 및 건물 보상 등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351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3회 사전 자문을 득하였고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행정안전부의 실시 설계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3월까지 완료하고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손실보상 협의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는 손실보상 협의 진도를 고려하여 금년 9월경 발주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09조 소하천 유지관리 등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미로면 내미로 등 소하천 5개소에 대하여 낙차보 설치, 호안 정비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상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중 호산천과 임원천에 대한 유수소통 지상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공사 실시 설계를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3월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우기전 6월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11쪽 농업용수 기반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관 내 농업용수 이용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응급복구,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농업용 관장 및 양수장 시설 점검 및 응급복구는 금년 10월까지 지속 추진하고 농업생산 기반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사업 대상지인 6건에 대하여 2월까지 공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3쪽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도에는 신기면 대평리의 일개소에 대한 양수장 설치 및 이용 시설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에도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18개소에 대하여 관정 및 양수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정 개발 8개소, 양수장 및 관정 이용 시설과 10개소를 이용 시설 설치 10개소를 금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14쪽 부남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부남리 일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업 시행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승인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15쪽 어리지구 바퀴반 정비 사업입니다. 하장면 어리로 농경지 124.5헥타에 대한 바퀴반 정비를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장 사무실 설치, 시공 측량, 설계도서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16쪽 농로 및 배수로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주민 수건 해소와 열악한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 추진 사업은 총 89건으로 읍면동 예산 재배 중 추진 69건, 본청 자체 추진 20건이며 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7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오랜 주민들의 수건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3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도 추진 사업 총 64건이며 읍면동 예산 재배 중 추진 40건, 본청 자체 추진 24건이며 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8쪽 갈등 보리교 정비 사업입니다. 풍곡리 덕풍계곡 내 제2염 소교량을 개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3월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9월 교량 특정공법 선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3월까지 소하천 점사용,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4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상백망리 소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건덕면 상백망리 제2염 소교량을 개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3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소하천 점사용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 사업 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옥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길일곡천 하류 호산천 합류 지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1,4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역 주민 설명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실시 설계 사전 협의,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자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네. 487페이지 과적 촬영 관련해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과적 촬영에 대한 어떤 민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주문도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어떤 시기든 문제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그 9389도가 과적 검문소를 정비를 좀 해서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하건호 쪽하고 그 사두 이쪽 그 두 군데를 이동 단속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 내부적으로 저희 건설과 또 그 과적 담당하시는 분이 또 사표를 써가지고 지금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어떤 과적 차량 건조를 위해서는 어떤 상시 상주 단속이 좀 필요한데 네. 저희들 뭐 인력 관련 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도 좀 많이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 광산업체 등의 어떤 홍보나 계도 이런 걸 병행해서 좀 건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좀 그 차량이 이제 과적 차량이 오게 되면 일반 승용차를 그 운전하신 분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요소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그런 노력하셨는데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89페이지 자원우지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은 이제 추후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2단계 사업도 같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 터널 공사가 어떤 공기에 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토질의 상태라든가 그래서 예. 금년 하반기부터 터널 공사 추진 상황을 좀 고려해서 어떤 준공 시점 전에 2단계 사업을 발주해서 그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이란 것은 이제 그 단순히 그쪽 그 도로가 지나가는 그 계시는 분들보다가 오히려 다른 분들이 시민이든 또 관광객이든 다른 분들이 이제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경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 도로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늘 바라보시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또 민원의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가 주민 설명회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은 그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공사 소음이나 비산먼지 뭐 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방음벽 시설도 좀 설치를 하고 예. 그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을 다 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예. 2단계 사업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들을 잘 수용하시고 또 그 요구 사항들을 잘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90페이지에 마달 해진 아파트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금 보상 작업을 하면서 철거까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단독주택 네. 3동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상이 안 된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나요? 아파트가 아파트, 예, 아파트 하나, 예. 15동 중에 지금 3동이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 2동은 아마 좀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한 동은 어떤 그 소유자가 어떤 병원에 있는데 어떤 수령 이런 게 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건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탁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예. 하여튼 최대한 그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쪽에 그 입구에 그 가스 충전소 있잖아요. 네, 네. 가스 충전소 그쪽도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좀 꼭 글쎄-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다음 이제 그 국도 7호선 구간 1차로 확장 공사를 하시게 되면 네. 그쪽이 유턴이 가능해지나요? 전체적으로 교차로 사업을 완료하면은 네. 유턴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턴이 꼭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예, 그 농협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유턴을 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턴이 안 되다 보니까 예, 해진 아파트 그쪽으로 마달 쪽으로 차량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차량이 네네. 거기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 차량 어떤 분산을 위해서라도 통행 분산을 위해서라도 꼭 유턴 되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현재 그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포 맞은편 쪽으로 좀 저번에도 제가 주문했듯이 뭐 운동 시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여유 공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500페이지에 미러면 하건호 2교 보수 보강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착공은 했는데요. 네, 그 어떤 그 국가철이다 보니까 네, 그 인허가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2월 말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예. 3월 해빙되면은 바로 실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거거든요, 사실. 네. 이게 민원이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계속 이러면 이루어지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이 조금 조바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강이 범람해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나 이런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작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건 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08페이지에 도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관련해서 지금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보상 작업도 들어갈 것 같은데 늘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그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주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합니다. 저희들이 예, 그 폐광지역 사업단하고 그 임대주택 하는 관련해서 네, 그 여기 보상해서 그 이주하시는 분들이 그 우선 입주라든가 그런 관계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협의를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보상에 임해서 이주를 하신 분들이 꼭 다른 지역에 뭐 삼척 관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디 관외로 가는 걸 꼭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네, 하여튼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509페이지에 내미로천 세굴 방지보 설치가 거기 그 미로 정원 그 앞쪽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쪽 아래쪽에 그 양계 농장 들어가기 전에 아 그쪽이에요? 예. 거기는 내미로가 아닌데 아, 거기는 4분 1인데 그건 뭐냐면 제가 예. 괜찮습니다. 거기 그 미로 정원 앞쪽 그 다리 위쪽으로 보게 되면 그쪽에 세굴이 돼서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물이 있는데 그 밑쪽으로는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굴이 돼서 물이 전부 다 스며들어 가지고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인지는 지금 뭐 파악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시려면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기 우지동 주민들도 오셨는데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마을마다 그 표지석이 다 있는데 우지동에는 없거든요. 표지석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표지석이요. 예, 예. 아, 그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그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행정구역상 그 갈천 사거리가 우지동에 속합니다. 네네. 그 우지 사거리로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첨언 좀 제가 답변 좀 간단. 예, 예. 예, 예. 그 지명 같은 경우에 좀 바꾸려면은 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설명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예. 저희들 그 삼척시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은 강원도 지명위원회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 최종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갈천으로 사거리로 사용됐는데 그게 뭐 지역 주민들이나 그 좀 호응이 어떻는지 그것도 한번 추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지동이 그 도심 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농로 형태로 오래전부터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지동 마을 안길 신설도로 그거 신설하고 또 좁은데 좀 확장하고 하는 안을 적극 좀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우지 도시개혁 사업에서 우지동 마을 안길과 그 신설 도로 그거를 설계에 좀 잘 반영해 가지고 우지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설도로 그 개설지에 오페스 관로가 다 설계에 반영됐습니까? 오수 관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 발주할 때 하수도 사업소하고 그 병행 설치를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오페스 관로를 따로 붙자면은 예. 도로 절개부터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사할 때 같이 하면은 예산이라든가 또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으니까 그 오페스 관로를 신설 도로 시에는 꼭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페이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 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요. 예. 본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6년까지 8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에 보면은 지하 차도 4BL 중 2BL은 타설 완료라 돼 있고요. 1BL은 슬라브 철근 조립 중이라 돼 있고 브레이커는 정정부 토공 암 절취 공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4BL 시공 단계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4BL은 지하 차도 공사에서 가장 깊고 또 위험도가 높은 지지 단계로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계측이라든가 외부 검증을 꼭 짚어야 하는 핵심 공정으로 알고 있는데 4BL 시공 시 구조 안전성 검토와 외부 안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또 인근 집안 침하에 대한 사전 사후 계측 관리는 충분한지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본 지점이 그 암 절취 구간이라서 네네. 집안 침하에 대한 그 우려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4BL에서 뭐 2BL 이렇게 구분시킨 거는 네네. 저희들이 지하차도가 105m인데 그걸 이제 4개 구간으로 이제 나누어서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계나 동발이 이런 건 안전성 검토를 다 승인을 득해 가지고 네네. 감리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되고 이랬는데 또 다른 조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지연되는 일은 없을까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상보다 안반이 단단할 경우 공정 그 지연 대책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반에 대한 부분은? 암 절취도 이제 그 지하차도 구간은 암 절취를 다 끝났고요. 네네. 그 종점부도 거의 이제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료 공기에 단계예요. 큰 뭐 지연이나 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료에 보면은 종점부의 브레이크를 이용한 암 절취 공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끝난 겁니까?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예.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은 현재 이제 공정 기준으로 볼 때 종점부 브레이커 작업 이후 2026년 6월 도로 포장 및 사업 완료 일정이 변동 없이 좀 가능하겠는지 어떤 변수가 또 있을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6월 말까지는 사업 준공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점 후 브레이커 이후 바로 도로 포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접속부는 이제 개통 후 치마라든가 단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도로는 기존 도로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신설되는 도로인 만큼요. 개통 이후 어떤 노면 치마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상이라든가 보조 기초라든가 포장층에 대해서 추가 다짐이나 사전 검증 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노상 노체는 이제 거의 됐고 네네. 그 보조기층이나 표층하고 시공할 때 네네. 저희들이 또 그 외부 기관의 시험 의뢰를 다 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달에 이제 도로 포장이 사업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개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시기로 보고 있어요? 바로 합니까? 거의 바로 하는데 어떤 부대 시스 저희들 중간검사 기간이 한 14일 정도 예, 감리 예. 통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예, 그런 말씀이시죠? 기간을 최대한 봐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7월 초에는 개통할 수 이루어진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남 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연계 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 간의 어떤 접근성 향상 및 이동 편의 증대에 있는 만큼요. 개통 이후 관리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공정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 갈천도로 확포장 사업에서요. 전년도 업무 보고에는 총 사업비가 78억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추진 보고 시에는 68억이었는데 2026년도 업무 보고서에는 1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1억 5,8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강되었는데 각 보고 이제 시점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항목이 반영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갈천 쪽에서 저 정산 쪽 보면은 그 교량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구간 네. 지나서 연약 지반이 좀 발생했는데 아, 연약 지반 때문에요. 그 JSB 공법으로 하면서 네. 그 시험 시추 등을 통해서 이게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14억 5,8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부대 공정도 조금씩 있는데 네네. 제일 큰 게 이제 JSB 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 지반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산 갈천도로 학포정 사업도 조금 이제 공사 기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요. 증산 갈천도로 학포정 사업은 이제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 남은 공정도 자질 없이 좀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 모두가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리지구 밖기반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네. 어리지구 밖기반 정비 사업에서 전년도 업무 보고 및 업무 추진 보고 당시에는 사업비가 23억 원으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2026년 업무 보고에는 지금 사업비가 14억이 증액된 37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 과정에서 뭐 추가로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실시 설계 후에 네. 그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최종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네. 좀 그 설계 물량에 따라서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뭐 2, 3억이 아니고 14억이 증액이 됐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그럼 그거는 다음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이건 제가 네네.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업무 추진 보고에서는 옹병 농로 배수로 중심이었는데요. 2026년 업무 보고에는 농업용수 이용 시설 또 배수로 토양 유실 방지 시설 등으로 사업 내용이 다소는 달라졌습니다. 그럼 실제 사업 범위와 공법에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건지. 그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네네. 가뭄이 좀 네네. 많이 들어가지고 네. 농업용수 쪽으로 음. 건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사업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유실 방지 시설 시설도 추가로 지금 된 겁니까? 예, 그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환경과에서 또 이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네네. 사업 효과가 좀 좋다 보니까 그 이 저희들 그 박 기반에도 또 좀 접목시켜 주기를 좀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된 쭉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갑자기 14억이나 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건 또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어떤 범위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였는데요. 올해는 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조정이 행정 절차상 소요 때문인지 아니면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그 강원도에서 실링으로 주는 사업이라서 네네. 저희들이 원래 그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4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 1년 정도 늦어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갑자기 또 사업 기간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리지구 밖기반 그 정비 사업에서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 시설 개선은 하장면 어리지구 내에서도 어떤 작물 재배지와 농경지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됐는지 대상 선정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네네. 또 저희들이 그 현지 그 토지분들의 어떤 지금 사용 농작물이나 네네. 그런 걸 좀 확인을 하고 네. 주민 요구 사항을 거의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기준을 해서 적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어류지구 바퀴반 정비 사업이 작물 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 시설 개선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남 사직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이게 최초는 몇 년도에 시작했죠? 우리가 2010년도 되나요? 그걸 좀 용역 추진 행근은 18년도부터 세부 추진했습니다. 그게 기본 그 전에 아마 기본 설계를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지금 해전 교차로 있는 데서 네. 이제 길을 뚫고 나가기 시작한 게 그게 최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기 시작이고 그걸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걸 현황을 예.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비가 얼마 더 가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제 18년부터 26년까지니까 전체 사업비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2단계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사직 지역의 보상들은 거의 다 끝났죠. 보상은 거의 뭐 거의 완료됐고. 100%는 안 됐는데 한 90%까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종점부 토공 암절치 이제 추진 중이고 그게 다 1월 달 이번 달 뭐 늦어도 2월 달까지 다 끝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투입이 된다면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은 고가도로를 놓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250억. 당초 설계 때 250억인데 예. 이게 좀 지금 연도가 한 3, 4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단가 상승이나 이런 거 350억 되겠네요. 봤을 때는 한 300억 정도.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에 지금 가뭄이 지금 많이 가물었죠. 지금 현재 예. 봄가뭄 지금 눈이 안 오거나 그러면은 봄가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에서 교량 개축이 70m짜리가 있어요. 그건 어디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호산에서 그 이천 쪽으로 가려면 이제 길곡천 그 교량 있지 않습니까? 예. 997번 국도 밑을 통과해서 그 이천 쪽으로 올라가려면은 그 길곡천 교량이 있는데 그 뭐라 그러나 이제 다리 높이 예. 그게 이제 안 맞아 가지고 예. 그걸 조금 그래서 밑을 파나요? 아니요. 그 교량을 철거하고 그 오건 쪽에서 호산 방면으로 그 구국도에다가 예. 올려 가지고 교차로를 형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네. 많으십니다. 양효전 의원인데요. 489페이지 그 자원우지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숫자 얘기 안 드릴 테니까 예. 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우리 자원하고 우지 간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길이가 3.7km인데 이게 삼척 IC에서부터 우지 마을을 지나서 거기 우리 국도 7호선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3.7km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이 1.7km인데 이게 삼척 IC에서부터는 왕복 2차로로 가고
우지 마을에서부터는 왕복 4차로로 연결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고속도로 IC에서 그 자원 쪽에 보면은 그 임야부까지는 4차선이고요. 어디까지 4차선이에요? 그 임야 저희들 절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 임야 가기 전까지는 4차선이고 네. 그 임야부터 2차선으로 해서 터널도 2차선이고 우지동 그 마을 거의까지 2차선이고 그 우지동 마을 가서 그 삼거리 쪽에서 국도 7호선까지는 4차선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2차선으로 가는 게 4차선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어느 정도예요? 저기 그 마을 해관 우지동 마을 해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 마을 해관 조금 위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기존 마을 안길하고 접속되는 부분이라고 삼거리 부분이라고 네, 삼거리 있어요. 그 정자가 있고 삼거리 예, 있는데 예, 그 부분만- 거기에서부터 예, 거기까지는 2차선으로 오고 예. 거기서부터 국도 7호선까지는 4차선으로 간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486억 4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국도 우리 왕복 2차선 도로 사업비예요? 아니면은 전체 사업비예요? 1차 구간 사업입니다. 1차 구간 사업비. 예. 2차 구간 사업비는 그러면은 추가로 또 확보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이 설계 당시로 보면 한 280억 정도 되는데 그 요 1단계 사업 마무리하면서 어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도비도 신청하실 거예요? 국도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 소멸 기금을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지역 소멸 기금 예. 많이 쓰이네요, 그죠? 네, 국장님, 예, 국장님이니까 당부 좀 드릴게요, 저도. 이게 우지동 마을이 참 조용하던 마을이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인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면 물론 마을의 도로가 개설이 되면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그러나 이게 4차선이나 2차선이든 4차선이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소음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먼지도 있을 거고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장님. 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에 뭐 소음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방음벽도 이렇게 고려해 주시고 이래 안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 어떤 주민들 민원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은 네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지동 이렇게 우지 마을을 이렇게 안쪽으로 사격장까지 이렇게 올라가 보고 하면 이게 아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던 그 삼거리 지점 거기까지는 도로가 그래도 2차선이 이렇게 좀 구부러 있지만은 2차선이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기 저 사찰까지 가고 사격장으로 올라가는 데는 단차선이란 말이에요. 좁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거기를 항상 가보면은 포구시, 장마시 이런 부분이 산 쪽에서 내려오고 밭이 있는데 배수가 안 돼가지고 농경지가 항상 침수돼 있고 도로 부분도 물 계속 침수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을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우지동 지역 주민들하고 잘 설명회를 일부 하셨지만은 추가적으로 또 문제점이 있으면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해요, 국장님. 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국장님 여기 시간이 조금 그렇지만 빨리 좀 해볼게요. 예. 그 업무 보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건설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학생들이 다 방학하고 이래서 상당히 지역 경기도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셔요.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 입찰은 조금 늦어지지만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전년도도 보면 이렇게 눈이 늦게까지 봄눈이 이렇게 왔어요,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의 눈이 끝났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설 작업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자리에 잘 있어서 그렇게 대비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이 업무 보고 책자는 없는데 한 가지만 그래도 국장님이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예. 우질이 이렇게 마을 안쪽으로 저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사격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사격장이 있는데 그 사격장이 마을을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몰랐었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인명사고도 이렇게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고 이렇게 해서 사격장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조사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궁금증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친인척 관계 이런 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죠? 마음이 아프고 예. 이런 부분과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국방부를 마을에서 이렇게 국방부에 대해 이렇게 군사 시설을 이렇게 한번 건의하고 하자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특히 국방부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게 안전이 사격장이 거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생각에 첫 번째는 국장님 뭐 대체 부지라도 할 수 있는지. 사격장이 그 우지리 마을 있지 않고 대체 부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게 어렵다면은 안전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마을 주민들만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소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네. 여기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는데요. 이거 꼭 이번 기회에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지역 주민들하고 국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간담회를 신청을 하면 좀 면담도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 의원입니다. 성남 사직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그 지금 이제 뭐 일부 이제 주거 밀집 구간은 아직까지 이제 곧 진행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교량 높이라든지 이제 저소음 교량 형식을 적용을 해서라도 어떤 그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맞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뭐 소음이나 경관 또 일조 피해 관련해 갖고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좀 최소화해서 어쨌든 이제 길을 내야 되잖아요. 네. 길을 내야 되는데 하여튼 대안 마련이 절실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2단계 공사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과 좀 충분한 대화를 좀 해서 성남 사직간 도시계획 도로가 원만하게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모든 도로 이제 개설 관련해 갖고 마찬가지지만 뭐 자원 우지라든지 기타 뭐 모든 도로가 마찬가지지만 경관 개선이 지역 가치를 상승적으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외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패널식 이제 옹벽 설치를 이제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외관 품질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색상이나 질감 조절도 필요를 상당히 또 필요한 부분들 있고 이래서 이제 뭐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하여튼 경관 개선 관련해 갖고도 주민들이나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데 좀 혐오스럽지 않고 좀 아름답게 이제 시공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패널 시공법 공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사업비 관계 때문에 좀 많이 적용하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대체 공법은 좀 힘들 것 같고 예. 어떤 녹화 관련은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이제 장점을 갖춘 시설로 좀 아름답게 좀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데도 이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바닷가 다동철길 조성 관련해 갖고 하여튼 지금 상당히 소음 뭐 비산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 사항이 없도록 또 도로를 또 개설하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지역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또 2차 사고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좀 공사를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문 대비 용수 개발 관련해 갖고 예. 513쪽 실제 보면은 이제 효율적인 어떤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가뭄 피해 복구가 또 발생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뭄 피해 관련해 갖고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속도감 있게 좀 설계가 이루어진 것도 이제 요번 어떤 피해가 앞으로 계속 이제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속히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수라든지 뭐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하여튼 다양한 어떤 수자원 좀 연계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농사 짓고 또 물이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페이지 지방하천 규곡천과 마읍천 제방 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곡천이 이제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사업 완료가 2027년 내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자체가 2026년도 우리 예산에 29억 2,5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2026년도 예산이 69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도비 예산인데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도에서 어떤 예산 효율성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2월 예산도 좀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조금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추경에는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39억 9,480만 원이 도비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투자 금액이 247억인데 지금 예산 자체는 다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2027년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2027년 아마 한 상반기 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재해라든가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벌써 준비 좀 해서 확보됐을 때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루어서 주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읍천 저 예방 사업에서 우리 마읍천은 2026년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마합천도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이 179억인데 저희들이 그 설계하면서 조금 진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지금 추가 예산에 대한 협의는 1차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기간도 한 1년 정도 더 연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거 빨리 완공됐으면 하고 걱정이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마합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22km 구간의 어떤 구간 준공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사업하면서 그 구간에 준설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거기 상당히 준설해 줘야 될 것도 많이 보여지던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방하천 준설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 리장님들 통해서 그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은 건의를 받아서 그건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건의 받아서 준설 구간도 좀 해서 홍수 대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네. 페이지 513페이지 가문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서 관심이 많은 데가 이제 예전에 제가 거기 대역이 사직동의 샘터 인근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그 인근을 드론 촬영도 하고 주요 부지에 대한 그 소유자 조사도 이렇게 마쳐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샘터가 보면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한 군데 쪽에서는 샘터에서 나오는 물을 집수를 거쳐가고 대굴로 넘어왔고요. 예. 그래서 대굴에 있는 지역에 이제 농업용수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 그 뒤쪽에 삼일중고등학교 우리 쓰레기 매립장 가는 인근 그 안쪽으로 해서 그 부지가 지금 농수 공급이 안 돼서 수년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까지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샘터 중에서 빨래터로 쓰고 있는 샘터의 물량이 더 많다. 거기에 물량을 모아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도로변 옆으로 해서 관로 설치해서 올라가서 최상층부의 제일 좋은 위치에다가 그 물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농수를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설계 방향을 그렇게 잡아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시석이 할 때 예. 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하여튼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 겨울철에는 풀이 내렸을 때 현장도 나가서 살펴보고 거기 다 다녀봤었던 지역이거든요. 그 방법을 하게 되면 농수 공급에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 관리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좀 구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설계까지 마무리 잘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부남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됐죠. 우리 국장님께서 예전에 수해가 났을 때 전화드려서 현장을 또 급하게 우리 계장님, 팀장님들 방문해서 부남지구가 전체 동네가 다 침수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길어서 그렇지 이 사업이 지금 주민 수렴이 거의 마무리된 최종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예, 예.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서 예. 여긴 지역 전체가 침수되는 지역이니까요. 예. 개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문보다도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그 우리 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양희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격장과 관련해서 사고 난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어제 국회에서 제3 과거사 정리위원회법이 통과가 됐어요. 개정안이. 그래서 다음 달 2월 26일이면 그 위원회가 출범을 해요. 이런 사고들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인후 보정이라든가 그런데 주민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누가 행정에서 좀 도와주는 부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과거사 위원회를 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지 그걸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 응? 그랬으면 좋겠고, 우지리 주민들이 건설과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시장님 계시니까 우지리 주민들이 사격장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전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부시장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그 50천이 국가하천이 됐잖아요. 국가하천이 됐는데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지금 현재 지금 물론 뭐 초기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그 50천의 이제 준설 작업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지작물 철거라든가 잠목 이런 것도 좀 제거를 해주시고. 예. 근데 이제 준설 작업을 수월히 할 수 없는 용이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준설토를 벌일 그 사토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토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서 사토장을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토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살 쪽에 지금 한 군데 지금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 그 네. 다른 지역도 몇 년 전부터 제가 의회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어떤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어떤 동의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하여튼 최대한 계속 찾아서 지역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사토장을 그 인허가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하여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사토장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 한다는 게 좀 맞지 않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토장이 없어서 그건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0천 주변에 수변공원 좀 조성을 좀 해주시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국가하천 그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네, 뭐 향후에 아마 주민 설명회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때도 지역 주민들도 건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국가 하천이 50천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511페이지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상수도 공급이 된 게 지방 상수도 공급이 된 마을 쪽에 기존에 쓰던 마을 상수도를 이제 그 상수도 사업소에서 폐지를 하고 그 지금 그대로 두게 되면 그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좀 최대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뭐 수량도 많아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하사전리가 마무리돼서 지금 그 요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미루 삼거리 쪽도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게 그 모든 그 소규모 급수 시설을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예, 없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활용수하고 그 농업용수 물량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물량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관정이나 이게 물량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했다가 어떤 반대적인 또 문제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중히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513페이지에 그 가뭄 대비해서 용수 개발에 있어서 2025년도에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그 남산 쪽의 염분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됐는데 그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쪽은 지금 저희들이 수원 자체를 옮기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예, 많이 들고 그 가뭄시에 예, 어떤 그 상류 쪽 그암 절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폭포 쪽 그 예. 지나면은 소 형태로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가뭄시에는 그 비상 연계 관로를 해가지고 예, 예. 그 가뭄 동안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 별도로 또 위치를 옮겨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치를 옮겨서 작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뭐 예, 어마어마한 예산도 예산이 많이 들지 들고,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방법 같은데 예. 그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예. 거기 지금 정남리 마을 주민들이 그 농사를 짓는 쪽이 있어요. 거기 지금 기존에 물탱크를 그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확보를 못해서 아마 사업을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남산 쪽하고 같이 그 옆에다가 남산 쪽에 지금 물탱크가 있잖아요. 예. 그 옆쪽에 부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옆쪽에다 물탱크를 추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도 같이 그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여튼 가능한지 한번 현지 나가서 한번 만나보고. 예, 이미 검토하죠. 협의는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우리 저기 제설 차량 그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희들이 도계 하장 신기는 3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3월 20일까지.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예기치 못한 그 올해 같은 경우 올해 3월 18일 날 그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도계업에다 맡겨놓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학교 측하고도 그 예상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뭔 망신입니까 그게? 예? 전국적인 뉴스 나오고 일개여보 같은 게 있으면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장비 그 사줘도 그 사람들 보고 그 전달해도 그 잘 안 들어요. 그거 구조가. 그러니까 그 국장님 좀 신경을 좀 같이 쓰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지금 그 신속 집행 계획이 지금 그 몇 프로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52%인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52%인가. 밖에 나가면 경기 없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통해서 저기 그 경기가 좀 돌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는 하여튼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초부터 계약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국방부 관련돼서는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저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그 군부대 사격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군부대 사격하고 이런 게 뭐 1년에 몇 회 횟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제가 관련 과가 어딘지 좀 찾아보고 해서 별도로 예, 별도로 의회 다시 보고를 하시고 또한 덧붙여서 우리 지금 뭐 존경하는 이광우 의원님이나 양희전 의원님 여러분들 의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 군은 뭐 그렇게 이제 뭐 군사 보안이다 뭐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또 틀립니다. 더더군다나 국방 개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고 그러면 이런 걸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다음 계획을 잡고 이럴 때 좀 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회하고자 하는 의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